Underoos! Hey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떡밥과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미셸이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본인을 MJ라고 부른다라는 대사였는데요. 당연히 MJ는 메리 제인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관객들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로운 MJ, 즉 앞으로 피터와 연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여성이 미셸이라는 건데 풀네임이 미셸 제인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터와 함께 전국 고등학생 경진대회에 함께 나간 친구들에 대한 점인데요. 우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마초맨 스타일로 나왔던 폭력적인 플래시가 이번 홈커밍에서는 피터를 놀리는 적당한 부자 귀요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비중이 매우 적었지만 출연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애는 바로 동양 여자애였던 신디였는데요. 원작에서 피터가 방사능에 노출된 거미에게 손이 물리던 순간에 그 자리에서 피터가 물린 다음에 바로 물린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후 피터가 웹슈터를 개발해서 거미줄을 쏘는 것과는 다르게 신디는 직접 손가락 끝에서 거미줄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거미로서의 능력은 피터보다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또 이번 영화에서 나름 반전 카드였다고 할 수 있던 리즈는 이번 홈커밍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피터와의 키스신이 몇 장면 있었다고 밝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둘의 키스신은 영화에서 전부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또 워싱턴에서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고 피터가 친구들을 구하는 장면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맨 마지막에 리즈를 구하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피터에게 수트의 인공지능인 캐런이 키스하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토비 맥과이어의 2000년대 초반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피터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장면에서 메리 제인과 키스한 장면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영화의 가장 중요한 떡밥들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아이언 스파이디 아머의 등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수트의 이름은 아이언 스파이디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트의 이름이 어떻게 될지 추론하는 건 불가능한데 중요한 점은 섬유 재질의 기본 스파이더맨 수트와는 다르게 철 재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약간 빛이 반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 스파이디라고 추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장면이 원작 속 시빌워 이야기의 특정 장면과 정반대였다는 건데요. 당시 코믹스의 시빌워에서는 피터가 토니에게 아이언 스파이디 아머를 받고 난 후에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본인의 정체를 드러냈었습니다. 반면 이번 영화에서는 피터는 새로운 수트를 받지도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도 거부했는데요. 이는 디즈니가 마블 코믹스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코믹스를 더 열심히 참고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짜잘한 점은 이 장면에서 피터가 입고 있던 티셔츠는 아이언맨 3에서 페퍼포츠가 토니와 잘 때 입고 있었던 티셔츠인데 영화에서 피터가 기자회견을 거부하고 사라진 뒤에 페퍼포츠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인데요. 한쪽 눈이 빨개져서 벌처에게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아냐고 물어보던 남자는 영화 중후반부에 벌처에게 무기를 사려고 했던 맥 가간입니다. 맥 가간은 목에 전갈 문양의 문신을 하고 있던 범죄자였는데 원작에서는 스콜피온이라는 스파이더맨의 빌런 중에 하나였습니다. 쿠키 영상에 나온 만큼 나중에 나올 스파이더맨의 단독 영화에서 악당으로 출연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점은 얘가 바로 3대 베놈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베놈은 소니에서 독립적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했고 주연이 톰 하디라는 것까지 밝혀졌으니까 스콜피온이 베놈으로 바뀔 거라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영화에서 피터를 공격하던 악당들, 즉 벌처나 쇼커, 그리고 이들의 뒤에서 외계 종족들의 기술을 갖고 개발을 하던 팅커러 등은 모두 원작에서 더 시니스터 6라는 악당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결국 쇼커는 피터의 거미줄에 속박되어 있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벌처는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정작 이들의 뒤에서 개발을 하는 팅커러는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번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떡밥이었다고 할 수 있는 에런 데이비스의 등장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에런 데이비스가 벌처가 판매하는 무기들을 구매하려는 것을 거부했고 나중에는 피터의 웃기는 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 정도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피터가 신문을 할 때 에런이 언급한 조카의 이야기였습니다. 원작에서 에런 데이비스는 프라울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악당 겸 좀도둑일 뿐만이 아니라 2대 스파이더맨인 마일즈 모랄레스의 삼촌이기도 한데요. 이 흑인 스파이더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오른쪽 상단을 터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디즈니가 먼 미래에 등장시킬 2대 스파이더맨까지 고려하고 지금 에런 데이비스를 출연시킨 거라면 디즈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피가 스타크타워에서 어벤져스 맨션으로 보내는 물품들을 언급하는 장면인데요. 해당 장면에서 해피가 언급한 건 아이언맨의 헐크버스터, 캡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방패, 그리고 이름을 얼머부어버린 토르의 허리띠인데요. 해피가 읽지 못한 이 허리띠의 이름은 맥인기 요르드로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가 멸니르와 함께 늘 하고 다니는 허리띠입니다. 이걸 왜 어벤져스 맨션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토르 영화 혹은 어벤져스 3편이 개봉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신화 속의 토르는 멸니르, 맥인기 요르드와 함께 야른 그레이프르라는 장갑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맥인기 요르드의 존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른 그레이프르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피가 언급한 새로운 캡틴의 방패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우선 기존의 캡틴이 사용하던 비브라늄 방패는 시빌워 이후 정부 산하에 혹은 어벤져스 타워 등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캡틴의 새로운 방패를 언급했다는 건 토니와 캡틴이 서로 완전히 등 돌리지는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최근 원작 속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사용하는 새로운 방패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공격 능력은 원형보다 더 뛰어난 방패인데 역시나 이후 새로운 마블 영화가 나와야 이 방패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능력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짜잘한 이야기들이니까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오로 야금야금 등장하는 스탠리가 게리라는 동네 할아버지 역으로 등장했다는 거고, 또 피터가 데미지 컨트롤에 트럭에 의도치 않게 갇히게 되었을 때 데미지 컨트롤이 수거한 물품들을 뒤지던 중에 울트론의 머리가 들어있었다는 점이고, 또 스파이더맨의 수트 기능이 모두 활성화되었을 때 함께 추가가 된 인공지능 캐런은 자비스의 목소리이자 현재 비전의 배역을 맡고 있는 폴 베타니의 아내입니다. 참고로 아이언맨의 프라이데이는 캐리 콘돈이라는 배우가 맡고 있기 때문에 둘은 전혀 다른 인공지능입니다. 또 캡틴의 영상이 이번 영화에 많은 개그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현재 캡틴은 도망자 신세가 맞을 뿐더러 대중적으로도 알려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료에 떡하니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국가의 배신자라는 굉장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은 입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목해볼 만한 점은 메이 숙모가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커라는 걸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점인데요. 이전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피터의 정체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안 사람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일을 겪게 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메이 숙모가 스파이더맨의 존재를 발견한 점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불안 요소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비하인드, 원작의 향기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많은 부분들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스파이더맨 영화였는데 혹시 인기 영화 크리에이터 리뷰영희님의 후기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의 왼쪽을 터치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영상의 추천 그리고 채널의 구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